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물나름이 TMS에서 화물을 등록하고 배차를 수행한 후에 운송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FCL 수입 화물에 대해서 운송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배차 관리를 클릭해서 배차 관리 화면을 열어보겠습니다. 리본 메뉴에 보시면 기준 일자, 그리고 운송 구분, 화물 구분이 있고요. 여기에 입력한 내용들이 수입으로 할까요? 이렇게 신규 오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입력장에 몇 가지의 초기값이 됩니다. 화물을 등록하실 때는 신규 오더 버튼을 클릭하시고 입력장에 등록할 화물의 내용을 입력하신 후에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기준 일자는 신규 오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상차 일자를 초기화해 주는 역할이고요. 운송 구분과 화물 구분도 선택한 대로 초기값으로 입력됩니다. 그리고 하차 일시는 언제든지 상차 일의 바로 다음 날로 입력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날짜로 신규 오더 버튼을 클릭해서 화물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운송 구분과 화물 구분, 그리고 상차일을 확인하시고요. 이제 발주처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발주처는 항상 존재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운송을 의뢰한 업체와 실제로 운임을 청구할 업체가 상이한 경우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포딩이나 관세사가 주로 발주를 내릴 때 입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청구처이고요. 새 청구란 업체의 첫 번째 담당자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담당자와 담당자 연락처가 자동으로 입력되고요. 실화주는 짐의 소유주를 얘기하고요. 발주처와 실화주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화주는 한번 생략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등록할 화물은 수입 화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BL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BL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BL을 입력하는 이유는요. 조회 입력 버튼을 클릭해서 관세청 유니패스의 통관 정보를 조회해 오고요. 이 적화 목록에서 원하는 내용을 선택해서 화물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L을 먼저 적용하신 후에 나머지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보다 정확한 입력이 될 것 같고요. 이때 입력되는 항목은 픽업지, 컨테이너가 들어오는 곳이죠. 그리고 선명과 항차, 컨테이너 규격, 컨테이너 넘버 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화물 번호도 입력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정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상차지고요. 이 상차지는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작업지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픽업지에 보다 상세한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픽업지의 상세 정보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상차지는 등록된 경우에는 이름을 입력해서 불러올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번호나 주소, 담당자 등의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검색 버튼을 이용해서 주소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산 신항에 주소를 입력해 봤고요. 전화번호는, 그리고 담당자는 이렇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작업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차지에 작업지를 입력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픽업지에 보다 상세한 정보를 입력하신 경우에는 이 하차지란에 작업지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작업지라는 것은 컨테이너 안에 화물을 꺼내는 작업일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화주의 공장이나 창고가 되겠죠. 저는 여기서 공장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화주의 공장을 입력했고요. 다음은 화물입니다. 화물의 정보는 FCL 화물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컨테이너가 입력되고요. 여기에서는 한 개의 컨테이너, 그리고 중량은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화물 규격이고요. 이건 20피트 제네럴 컨테이너니까 20피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화물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는 대부분 입력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청구 비고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운송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 청구 비고란에 적은 내용은 나중에 청구를 위해서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실 때 이 운송건에 해당 항목의 비고란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화주에게 꼭 보여야 되는 내용을 적으시고요. 화주에게 보여지기는 좀 그런 내용, 그 이외의 내용들은 여기 메모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화물의 정보를 다 입력했고요. 운임을 한번 입력해 보려고 하는데요. 화주에게 알려줘야 할 청구 운임을 여기 이 달러 버튼을 클릭해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타리프고요. 20피트 컨테이너 하나를 운송하는 표준 운임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부산에서 안양으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리고 편도 운임이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피트 표준, 40피트 표준 이렇게 운임들이 나오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운임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지불 운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뭐 50만원이다 이렇게 입력하실 수도 있지만요. 저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입력하고요. 뭐 버리고 뭐 한 60만원이라고 할까요? 뭐 청구 운임을 입력하셔도 되고 이 입력한 기준 금액에서 특정 요율을 공제한 금액만큼이 지불 운임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15%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60만원을 기준으로 15%를 공제한 금액이 여기 지불 운임에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럼 이제 화물의 내용이 다 완료돼서 저장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FCL 수입 화물이 진행 상태로 등록이 되었고요. 이 진행이라는 것은 운송 업무가 진행 중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배차를 수행해 볼 텐데요. 다른 운송사의 운송을 다시 의뢰할 경우에는 이렇게 운송사를 등록된 거래처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 운송사가 수배해준 차량의 내용을 기록하고 싶으시다. 그런 경우엔 이렇게 여기에 수동으로 입력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차할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배차가 수행되고요. 저는 이 경우에 차량에게 배차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등록된 2468번 차량이 있고요. 이 차량을 이렇게 선택해서 내용을 입력한 후에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화물의 상태가 배차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이 이 TMS와 관련된 TMS 어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플에서 이렇게 상차 보고를 하실 수도 있고요. 하차 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차, 하차가 다 완료된 경우에 이 배차 담당자가 운송 완료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운송 완료 처리가 된 경우에는 화물의 색이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화물에 대해서 입력된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화주에게 이렇게 매출로 운임을 청구하게 되어 있고요. 차량에게는 매입으로 청구된 운임을 지급해 주도록 이렇게 정산 항목이 생성되겠습니다. 물론 그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이 아래에 정산 추가 버튼을 눌러서 더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통관료를 추가로 납부했다. 이렇게 되시면 통관료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거래처는 그 업체가 해당 거래처가 되시겠죠? 아니면 기사가 대납한 경우에는 기사에게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로 차량을 선택하셔서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FCL 수입 화물을 의뢰받아 내용을 등록하고 배차를 수행한 후에 정산 항목이 어떻게 생성되는지까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